어머님, 설거지는 원래 어머님 몫이 아닌가요?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안방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이제 엄마 음식도 질려. 복자 여사의 손이 비눗물 속에서 멈췄어요. 눈물이 설거지물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어차피 이 집, 곧 우리 거잖아요. 복자 여사 숨이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유언장을 바꿨다고? 난 그런 적 없어. 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명절날 집을 나간 한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사연입니다. 이런 사연 놓치지 않으시려면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새벽 4시 복자 여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전기장판을 끄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또 내신의 며느리 오는 날엔 뭐든 일찍 움직여야지. 부엌으로 향하며 가스불을 켰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커다란 솥에 물을 올리면서 말이에요. 올해는 애들이 좀 따뜻하게 대해주려나 며느리가 좀 웃기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냐, 뭘 기대해. 다 커버린 애들한텐 나는 그냥 주방에 있는 엄마일 뿐이지. 갈비에 양념을 재우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 하네요. 당신 있을 때도 명절엔 늘 혼자였지만 8시가 넘자 며느리 지연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복자 여사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어요. 어머님, 11시쯤 도착할게요. 애는 졸려하니까 미리 상은 차리지 마시고요. 복자 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리 차리지 말라고? 그럼 이 음식들은 뭐지? 이걸 왜 나는 새벽부터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을 부치면서 혼잣말을 계속했죠. 그래도 차려야지 명절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잠시 후 전을 뒤집다가 손가락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가락을 보며 쓸쓸하게 말했죠.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을까. 그런데 이젠 아무도. 그때 찬장을 열다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것을 주워들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청소일 5만 원, 반찬 알바 3만 원. 아버지, 당신 없을 때 나 이렇게 살았어요. 가계부의 숫자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식들까지 내 자리를 잇는 것 같네요. 9시가 되자 둘째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 나 좀 늦을 것 같아. 어제 야근하느라 늦게 잤어. 그래, 천천히 와. 조심해서 오고. 엄마 혼자 다 준비하시지 마요. 내가 가서 도울게. 괜찮다, 얼마 안 남았어. 엄마가 다 할게. 전화를 끊으며 복자 여사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10시가 되자 막내 아들 민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명절인데 무슨 일이 있니? 엄마도 알잖아. 요즘 회사 상황이 형이랑 누나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은 복자 여사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셋 중에 둘만 와도 감사해야겠지.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첫째 아들 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급히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며 나갔어요. 상훈아. 일찍 왔네. 엄마, 또 혼자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지연이 브랜드 마크가 선명한 패딩을 벗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하지 마시라고. 아, 지연아,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그래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도연이도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 손자 도연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복자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이구, 우리 도연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뭐 먹고 싶어? 햄버거.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애가 아직 어려서 한식보다는 양식을 좋아해요. 복자 여사는 실망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가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나중에 밖에서 사 먹을게요. 그때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지은아,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지은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이제 도울게요. 복자 여사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고맙다, 지은아 너라도 있어서. 설날 점심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복자 여사는 뿌듯한 마음으로 자식들과 손자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집이 이렇게 북적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갈비찜은 어머니가 특별히 양념을 더 넣었어. 상훈이 갈비 한 점을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밖에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복자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어? 더 먹어, 더 먹어. 하지만 지연은 갈비를 한 점만 집고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님, 요즘은 한식보다 퓨전 요리가 인기더라고요. 우리 동네 맛집도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복자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퓨전? 그게 뭐니? 서양식이랑 한식을 섞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지은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 잡채 정말 맛있어요. 당면이 쫄깃하고 간도 딱 맞아. 그래, 다행이다. 당면 삶는 시간을 조금 줄였거든. 그런데 손자 도연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매워요. 나 치킨 먹고 싶어. 지연이 재빨리 도연이를 달랬어요. 도연아, 조금만 참아. 나중에 엄마가 치킨 시켜줄게. 복자 여사는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애한테 맞는 음식을 못 준비했네. 계란 후라이라도 해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애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상훈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제사는 언제 지낼 거예요? 오후에 지으려고 했는데 다들 바쁘면 간단히 해도 돼. 아니에요, 제대로 지내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술도 준비했어요. 복자 여사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상훈아. 그런데 지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도연이 기저귀 갈아야 해서 잠깐 방에 들어갈게요. 응, 그래.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방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언니. 지금 시댁에 와 있어. 네, 또 음식 엄청 많이 해놓으셨어. 복자 여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워. 맨날 옛날 방식이고 애는 안 먹잖아. 이런 음식들. 복자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더 웃긴 건 새벽부터 일어나서 혼자 다 해놓고는 우리 보고 고맙다고 하라는 식이야. 지은이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려 했지만 복자 여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 아니다. 그냥 뭔가 힘드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복자 여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지은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저녁에는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 벌써? 네, 상훈이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상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오래전부터 잡힌 약속이라서. 복자 여사는 실망스러웠지만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친구들도 중요하니까. 대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더 오래 있을게. 하지만 복자 여사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매번 다음에라고 하면서
정작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저녁까지 있을게요. 설거지도 같이 하고. 고맙다, 지은아. 그런데 너도 바쁘지 않니? 전혀요. 오늘은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때 도연이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언제 가요? 지루해요. 지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도연아. 금방 갈게. 복자 여사는 손자를 위해 과자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도연아, 할머니랑 같이 놀까? 옛날에 아빠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도 있어. 싫어요. 그거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복자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상훈이 아들을 나무랐어요. 도연아,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오래됐잖아요. 지연이 도연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도연아, 할머니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복자 여사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이가 솔직한 게 좋지. 오후 3시쯤 상훈 가족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주려 했어요. 지연아, 이거라도 가져가. 상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어머님, 저희 집 냉장고가 가득 차서요. 다음에 가져갈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괜찮아요. 저희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복자 여사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며 상훈이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연락드릴게.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히고 나자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거실에 혼자 남아 정리되지 않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서운하시죠? 아니다, 뭐가 서운해. 바쁜 사람들인데.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복자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됐을까? 그 말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명절에 음식해주고 반겨주는 게 당연한 건데. 복자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맙다. 상훈 가족이 떠나고 나자 식탁 위엔 반쯤 비워진 잡채와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천천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좀 쉬어.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 같이 해요. 지은이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려 할 때 복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아까 지연이가 전화로 뭐라고 하던데? 엄마가 들으셨어요? 복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이 부담스럽다고, 옛날 방식이라고.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뭔 소리니?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는 예전부터 좀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복자 여사는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나?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명절에 자식들 위해 음식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복자 여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누구야?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잠깐만요. 휴대폰 충전기 깜빡했어요. 뒤따라 지연도 들어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차에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복자 여사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천천히 확인하고 가지. 아직 설거지도 안 끝났는데 같이 하면 되잖아. 상훈이 충전기를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가고 지연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복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 접시들 좀 안으로 갖다 줄래? 지연은 잠시 복자 여사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상훈이 넥타이 좀 찾아야 해서요. 설거지는 원래 어머님 몫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 언니, 그건 좀. 뭐가요? 명절에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게 이상한가요? 저는 평소에도 집에서 다 하는데. 복자 여사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할게. 그럼 전방에서 좀 쉴게요. 아침부터 차 타고 와서 피곤해서요. 지연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엌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이 복자 여사 옆으로 와서 접시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은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뭘 잘못했어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복자 여사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다른가 봐. 그때 안방에서 상훈과 지연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오는 거였습니다. 여보, 저녁은 정말 밖에서 먹자. 엄마 음식도 질리고.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건데. 정성? 매번 똑같은 메뉴잖아. 갈비찜, 잡채, 전 이제 좀 지겨워. 복자 여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엄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매번 똑같은 음식만. 엄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전통 음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안방에서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좀 그래. 맨날 우리 눈치 보게 만들고. 지연아, 그런 말은 좀.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뭘 해도 고맙다는 표현을 바라시는 것 같아. 복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화가 나서 안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복자 여사가 말렸어요. 됐어, 지은아. 괜히 싸우지 마. 엄마,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자. 잠시 후 상훈이 충전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저희 이제 진짜 가볼게요. 복자 여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친구들한테 안부 전해. 네, 엄마.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하시대. 지연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음식도 맛있었고요. 복자 여사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생했다, 지연아. 도연이한테도 안부 전해. 문이 닫히고 나자 지은이 복자 여사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많이 속상하시죠? 복자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내가 더 이해하고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닐까? 왜요? 왜 엄마만 맞춰줘야 해요? 지연이도 이 집 가족인데 왜 노력을 안 해요? 복자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나만 옛날 사람인가? 지은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도 젊은 사람이지만 지연이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훈이도, 오빠도 잘못된 거예요. 아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복자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센가?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도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 모든 사람이 엄마 마음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나만은 항상 엄마 편이니까. 복자 여사는 딸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운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이 되자 복자 여사는 조심스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딸 지은과 둘이라도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지은아, 배고프지? 간단하게라도 저녁 먹자.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와서 밑반찬을 꺼내고 있을 때 복자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상훈이야.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있는데 혹시 집에 뭔가 급한 서류 있었나? 서류? 무슨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말이야. 지난번에 엄마가 도장 찍어준 그거. 복자 여사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공동명의로 바꾼다던 그 서류? 맞아, 그거. 혹시 사본이라도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왜 갑자기? 친구가 부동산이라는데 좀 궁금하다고 해서. 복자 여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답했어요. 서류함에 있을 텐데 잠깐만. 전화를 끊고 서류함을 뒤져보니 정말 사본이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것을 꺼내보며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이거 좀 봐. 상훈이가 지난번에 가져온 서류인데. 지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단순한 공동명의 서류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 명의 이전 동의서잖아요. 엄마가 집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복자 여사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럴 리가, 상훈이가 그냥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엄마, 여기 봐요. 윤복자는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최상훈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자 여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상훈이었어요. 지은아, 너도 집에 있지? 엄마한테 서류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 지은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왜? 무슨 일이야? 이 서류가 뭔지 설명 좀 해봐요. 상훈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서류? 그냥 공동명의. 공동명의요? 이게 명의 이전 동의서잖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그게 지금 당장 와요. 안 오면 제가 직접 찾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 복자 여사를 바라봤어요. 복자 여사는 멍하니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아, 나는 그냥 공동명의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속인 거예요. 복자 여사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30분 후 상훈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도 함께 왔어요. 거실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훈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은아, 왜 이렇게 심각해? 지은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그게 엄마한테 공동명의라고 거짓말하고 이런 서류에 도장 찍게 했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도 사정이. 무슨 사정이요? 엄마를 속일 사정이 뭐가 있어요? 복자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상훈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집이 필요했어요. 집이? 대출 때문에 담보가 필요했거든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복자 여사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이었던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공동명의라고 거짓말하고 내 도장 받아가고. 지은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오빠,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아, 우리 사정도 생각해봐.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야죠. 복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도와줬을 것 같니? 엄마, 내가 언제 너희들 어려울 때 외면했니?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엔 상훈이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지은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 곧 우리 거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유언장도 이미 바꾸셨다니까. 복자 여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바꿨다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게 상훈이가 그렇게. 상훈이 지연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복자 여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대체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니? 지은이 지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계속 말해보세요. 무슨 유언장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복자 여사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상훈아, 엄마한테 숨기는 게 또 있니? 상훈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자 여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좀 바람 쐬고 올게. 복자 여사가 일어나려 하자 지은이 부축했습니다. 엄마, 같이 나가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자 거실에는 상훈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복자 여사와 지은이 집 밖으로 나와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고 있을 때 복자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무 순진했어.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었던 게 잘못이었지.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자 여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낼게. 어디로 가시려고요? 예전에 살던 다세대 주택 거기 방 하나는 아직 비어 있어. 세입자한테 잠시 빌려달라고 해놨거든.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아니다, 지은아. 너는 내 생활이 있잖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니 상훈과 지연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훈아, 지연아. 나는 짐 좀 챙겨서 당분간 다른 곳에서 지낼 거다. 상훈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속였는데 갑자기가 어디 있니? 지연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사 가실 것까지는. 지연아, 너는 입 다물어. 내가 할 소리가 아니야. 복자 여사의 단호한 말투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자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상훈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지금은 엄마를 속인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어. 엄마, 제발. 됐어. 내 결정이니까 말리지 마. 복자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도와주려 했지만 복자 여사는 혼자서 챙겼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응. 여기 있으면 자꾸 화만 날 것 같아. 상훈이 방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늦었어. 복자 여사는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자 여사가 말했어요. 상훈아, 너는 그 서류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잡았지? 그럼 이제 내가 책임져. 엄마. 하지만 명심해.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한테도 할 말이 있다는 걸 기억해둬.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뜻이세요? 지연아, 너는 아까 유언장 얘기했지? 내가 바꿨다고? 그건 제가 착각이 아니었을 거야. 너희들한테는 뭔가 계획이 있었던 거겠지. 복자 여사는 현관으로 향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연락은 할게.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해 봐야겠어. 상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용서해 주세요. 복자 여사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상훈아, 용서는 내가 진짜 뉘우칠 때 생각해 보마.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녀오마. 하지만 그 인사는 들어줄 사람 없는 집을 향한 마지막 예의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자 여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거든요. 택시를 타고 예전 집으로 향하며 복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전 다세대 주택에 도착해 세입자에게 인사를 하고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고. 괜찮아요. 잠시만 있을 거니까. 작은 방이었지만 복자 여사에게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가방에서 옷을 꺼내며 복자 여사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남겨주신 이걸 지켜야겠어요. 복자 여사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6챕터 시어머니는 잊고 사셔야죠. 저희 방식이 있어요. 며칠 뒤 지은은 오빠 상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현관벨을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지은아, 왜 왔어? 언니, 엄마 소식 들었어요? 아니, 상훈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거실로 들어가니 상훈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연락해봤어요? 응,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 지은이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속이고 나서 그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우리 입장 좀 이해해줘.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됐나요? 상훈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도와주실지 확신이 없었어. 뭐라고요? 지연이 상훈의 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맞아. 어머님이 워낙 보수적이시잖아. 빚은 죄악이라고 맨날 말씀하시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은아, 너는 독신이라서 몰라.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얼마나 힘든지. 지은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제가 힘든 거 안다고 해서 부모님 속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방에서 도연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준 계란 후라이 먹고 싶어요. 지연이 당황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도연아, 할머니는 여행 가셨어. 언제 돌아와요? 그건 엄마도 몰라. 지은이 조카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도연아, 고모가 계란 후라이 해줄까? 고모는 할머니만큼 잘 못해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집에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지연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였죠. 응, 언니. 시어머님이 집 나가셨어. 네, 완전히.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행이야.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맞아. 시어머니는 잊고 사셔야죠.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명절마다 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정말 부담스러웠거든.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집도 이제 우리 명의잖아.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였는데 미리 정리된 셈이지. 지은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언니. 지연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전 통화 다 들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뭘 들었는데? 엄마를 잊고 살겠다고, 시어머니 간섭이 부담스러웠다고. 상훈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너 뭔 소리 한 거야? 여보, 나는 그냥. 지은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엄마가 간섭이라고? 지은아, 오해하지 마. 나는
오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오해라고요? 지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도 이런 생각이에요? 상훈이 머뭇거렸습니다. 지은아, 그게 대답해 보세요. 엄마가 부담스러웠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지연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지은아, 너는 결혼 안 해봐서 몰라. 시어머니가 있으면 시어머니라고요? 엄마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남편 어머니니까 시어머니지. 지은은 기가 막혔어요. 언니는 지금까지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 남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네요. 뭐가 어때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상훈이 지연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왜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요즘 며느리들 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어요.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야 없지만 그냥 불편하잖아. 불편하다고요? 맨날 음식 해놓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부담스러워. 지은은 어이없어 했어요. 그게 부담이라고요? 엄마가 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다고. 상훈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지연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편하게 혼자 지내시는 게 나아요. 지은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어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더 이상 여기 있기 힘들어요. 지은아, 오해하지 마. 오빠도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 오빠, 나중에 엄마가 정말로 없어지시면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힘내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때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설 연휴가 지난 지 2주일째 복자 여사는 조용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복자 여사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오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니? 물론이죠, 엄마. 그런데 갑자기 왜요? 할 말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아. 1시간 후 복자 여사와 지은이 상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짙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아, 나. 어머, 어머님이세요? 화면을 통해 복자 여사를 본 지연은 당황스러워했어요. 거실에서는 상훈이 급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리고 복자 여사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오셨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지연의 말에 복자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상훈아. 네, 어머니. 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앉아봐. 지연이 어색하게 소파에 앉자 복자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새로 쓴 유언장이야. 하나는 법무사 사무실에 접수했고 하나는 너희가 직접 보라고 가져왔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유언장이라니.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속인 이유로 계속 준비했거든. 상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 집 말이야. 너희 명의로 바뀐 그 집 내가 다시 찾았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상훈을 급히 바라봤지만 상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밥이었니? 어머니.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 명절상 받으라고 김치 담그고 국 끓이려고 평생 너희 곁에 있었던 줄 알아?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반찬 가게 뛰어다니며 모은 돈으로 너희 전세금 보태주고 상훈이 너 아플 때 병원비 대주고. 상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걸 다 계산기 두드려가며 준 적 있니? 이자 받은 적 있니? 엄마. 난 그냥 엄마였어. 내 자식이 힘들다니까 당연히 도와준 거였어. 그런데 왜 나를 식구가 아니라 짐짝처럼 밀어냈니? 복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지연아, 너는 입 다물어. 복자 여사의 단호한 말에 지연은 움츠러들었어요. 넌 어머니란 이름을 모욕했어. 상훈이한테는 엄마였지만 너한테는 그냥 집주인이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우리가 애 키우느라 힘든 거 이해라도 하셨어요? 왜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눈치 없이 끼어들고. 그래, 난 눈치 없었어. 복자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내 존재가 패였구나. 근데 알아? 복자 여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을 이었어요. 그 패였던 존재가 이 집에서 가장 값진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 무슨 뜻이세요? 엄마라는 이름 말이야.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모르겠지. 복자 여사는 지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자, 지은아. 그때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복자 여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네,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속이고 용서해 주세요. 복자 여사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상훈아, 그 말 너무 늦지 않게 해서 다행이야. 엄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구나. 상훈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지연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복자 여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래도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알겠네.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상훈이 간절히 말했지만 복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지만 너희도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복자 여사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상훈아, 지연아. 부모는 자식의 ATM 기계가 아니야. 그리고 며느리라는 건 새로운 딸이 되는 거였는데. 문이 닫히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상훈은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복자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오직 지은을 통해서만 간간히 소식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어떻게 지내셔? 상훈이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는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 내가 직접 찾아가면 안 될까?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상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도 오빠가 마지막에 진심으로 사과한 건 엄마도 아셨을 거예요. 한편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생활이 편하긴 했지만 뭔가 허전하기도 했어요. 여보, 정말 어머님이 안 돌아오실까? 모르겠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상훈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뭐가 잘못이야? 며느리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 상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이해시키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시간이 흘러 다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복자 여사는 혼자 지내는 작은 방에서 조용한 새벽을 맞았어요. 작은 화분 하나, 오래된 시계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올해는 정말 혼자구나. 복자 여사는 작게 중얼거리며 차 한 잔을 끓였어요.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음식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누가 와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현관 너머에서 익숙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복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이런 새벽에 올까요?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 복자 여사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른 시간에 왜? 문이 열리자 지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에요. 제 친구 딸인데 오늘 할머니랑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민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여기서 차례 지내도 될까요? 수민이도 할머니랑 전 부치고 싶다고 해서요. 복자 여사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은아, 이런 좁은 곳에서 상관없어요, 엄마.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은은 큰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건 돼지고기, 이건 도라지나물, 이건 어머니 좋아하시는 명이나물 무침이에요. 지은아,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니? 어제 밤새 준비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만들면 금방이에요. 수민이가 작은 손을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전 부치는 거 잘해요. 복자 여사는 수민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우리 수민이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울면 안 돼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수민이의 밝은 목소리에 복자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맞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지. 세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전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수민이가 잘 부쳤나 보다. 지은 이모도 잘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일 잘해요. 복자 여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오후가 되어 작은 상 위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민이가 사진을 향해 큰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복자 여사는 수민이의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여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고마우시죠? 차례를 마치고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상훈이가? 네, 매일 전화해서 어머님 안부 묻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대요. 복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용서는 언젠가는 해주실 거죠? 용서 그래, 언젠가는.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야. 수민이가 복자 여사의 무릎에 올라앉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계속 지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수민이가? 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따뜻해요. 복자 여사는 수민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너같이 밝은 아이 하나가 할머니의 지난 슬픔을 다 씻어줬단다. 해가 질 무렵 작은 방 앞마당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자 여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어요. 지은아, 정말 고맙다.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엄마,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게요. 수민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네, 할머니, 다음 명절에도 같이 보내요.
복자 여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가족을 만난 것 같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작은 방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처음으로 다음 명절이 기다려졌어요.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상처받고 버림받아도 결국은 다시 문을 여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다가가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자 여사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지은과 수민이가 매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뭐해요? 수민이가 방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수민이는 복자 여사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우리 수민이 어서 와. 할머니가 호떡 구워놨어. 와, 할머니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은도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지은아, 너희들이 있어서 매일이 좋은 일이야. 복자 여사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억지로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행복했거든요. 그때 복자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상훈이에요. 1년 동안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던 상훈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전화를 받기 시작한 지 몇 달 되었어요. 상훈아, 잘 지내니? 네, 엄마.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 복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틀 후 복자 여사는 지은과 함께 상훈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상훈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니? 상훈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랑 이혼했어요. 복자 여사와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1년 동안 생각해봤는데 지연이는 변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것도 후회 안 하고 오히려 엄마가 과민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자 여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도연이 양육권은 지연이가 가져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수 없었어요. 도연이는 괜찮니? 아이도 솔직히 할머니를 더 그리워해요. 가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복자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보였어요. 상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복자 여사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아, 엄마도 많이 생각해봤어. 네, 너한테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엄마도 너희 눈치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엄마. 하지만 상훈아, 가족이라는 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야.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상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달라졌어요. 복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훈아, 엄마는 언제나 내 엄마야. 하지만 네.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니야. 이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 상훈은 천천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 수민이와 함께 복자 여사를 찾아뵈었어요. 어느 날 복자 여사가 수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이런 행복한 명절을 보낼 줄 몰랐어. 할머니, 저도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진짜 할머니 같아요. 복자 여사는 수민이를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진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상훈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머니께 무엇인가를 바라기보다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상훈아,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야. 복자 여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